대출이 많든 또 연체 이력이 많이 있든 또 모든 분들이 지금부터라도 포기하지 않고 금융 습관을 개선한다면 누구든지 변화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신용점수를 올리는 가장 확실한 비법을 알려드리는 신용점수 1타 강사 시간입니다. 오늘도 좋은 강의를 해주실 유신한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신환입니다. 네, 강사님 얼마 전 제가 기사를 봤는데 금융당국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 금리 인하 요구권을 자동으로 챙겨주는 AI를 도입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뉴스 보셨어요? 네. 이 금리 인하 요구권 자동화 도입 문제인데요. 이 금리 인하 요구권은 채무자들이 대출을 받으신 이후에 상황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는 걸 개선하기 위해서 2002년도에 제도가 도입됐었고 2019년도에 본격적으로 법제화가 됐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언제 신청해야 될지 그 시점을 인식을 못하거나 아니면 절차가 너무 번거로워서 사실은 유명무실하게 많이 이용을 못했었는데요. 그거로 AI가 도입되면서 이제는 시점도 알려주고 절차까지 대신해준다 그러면 아마 혜택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금리나 요건 사유는 부채가 감소하거나 자산이 증가하거나 소득이 증가하거나 특히 신용 점수가 상승했을 때 그렇죠. 신청할 수 있는 포인트인데요. 앞으로 AI 도입해서 혜택을 보게 된다면 많은 소상공인들이 편리하게 금리 인하 혜택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신용 점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게 되는데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많이 공부를 했지만 신용 점수 올릴 수 있는 기본적인 요령 몇 가지만 좀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연체 금지. 두 번째, 신용카드 한도를 40% 이내에서 사용하기. 세 번째는 현금 서비스나 카드로는 이용하지 말기. 네 번째, 비금융 정보를 등록하기. 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대환 대출을 통해서 대출 건수나 금융기관 수를 줄여라 라는 거였죠. 굉장히 중요한 건 잘 공부를 잘 하셨습니다. 네. 꼭 기억하셔서 네. 많은 분들이 좀 좋은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게 이제 신용카드 사용은 많이 이제 신용점수에 좋다라는 건 알았는데 그러니까 저신용자면 신용카드를 또 못 만드시는 분들이 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계시죠. 보통 체크카드를 많이 이용하실 텐데 체크카드를 사용했을 때도 신용점수가 좋아질 수 있나요? 예, 맞습니다.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 체크카드는 그동안 저희 소개를 못 해드렸었잖아요. 네. 체크카드도 12개월 이상 금액에 상관이 없이 꾸준히 이용하시면 분명히 점수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40% 이내로 사용하려고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지만은 10%만 사용해도 효과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 신용카드 쓰면서 일부는 체크카드를 겸용해 쓴다 그러면 신용점수 더 많이 올릴 수 있겠죠. 그 두 가지 방법을 동시 병행하는 것이 점수 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유용한 꿀팁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또 시작부터 꿀팁을 또 착 주시고 시작을 하네요. 네, 한 가지 네. 더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쓰시면서 네. 되게 6년 이상 장기 보유하게 되면 점수를 올려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여러 장 있다 그래서 포인트 때문에 최근에 받은 거를 사용하고 오래된 카드를 많이 해지하게 된다면 손해를 보는 거니까 네. 가장 오래된 카드는 해지하지 마시고 하나 정도는 유지를 계속 유지하면서 하셔라. 공과금 납부라도 걸어주는 것이 네. 굉장히 점수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네. 또 신용카드는 6년 이상 장기적으로 사용할수록 가점이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 저신용자 분들이 또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보면은 대환 대출을 통해서 대출 건수를 줄이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신용점수에 가장 뭔가 또 영향을 끼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게 많이 어렵다고 하소연을 많이 하세요. 좋은 맞습니다. 방법이 네. 있나요? 대부업 대출 받으신 분들이 대환이 상당히 제한을 많이 받아요. 그 자체로서 점수 낮게 형성되지만 대환할 때 대출을 부결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사례를 통해서 저희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사례를 준비를 해주셨죠? 네. 첫 번째 사례는 30대 회사원 김모 씨 사례인데 이분은 30대 초반에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회사원인데 신용 점수는 K12 기준 629점 나오셨고 총 대출금이 2,700만 원이었어요. 근데 2,700만 원 내용을 보면 주로 저축은행에 300만 원, 캐피탈, 대부업 이 금융권에만 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중요한 거는 현금 서비스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 카드도 40% 사용 중이고 비금융 정보를 등록을 해서 기본적인 건 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특징이 과거에 연체 이력이 있어서 신속 채무주형 진행 중이신데 한 달에 95만 원씩 상환하고 있습니다. 7회차가 끝났는데
이분이 이제 애로사항을 좀 하소연한 거죠. 네. 근데 이분 사례에서 좀 눈에 띄는 게 채무조정 이제 진행 중인 이제 경우인데 당초 상환 일정표대로 이제 정해진 기간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분들도 신용 점수를 올릴 수 있나요? 네, 이분은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상환 기간이 2년으로 짧게 형성돼 있고 월 상환 금액이 95만 원인데 월급 230만 원이거든요. 그 정도 버틸 수 있겠지만은 원래 채무 조정을 진행하게 되면은 일정표대로 상환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7회차 이상 납입하신 이후에는 일부 자기가 대환을 통해서 일반 거래자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230만 원 월급에 매월 95만 원이면은 이제 미혼이다 보니까 생활하는 데는 괜찮죠. 네, 괜찮은데 네. 이제 이분이 이제 싱글로 독립하면서 최근에 오피스텔 월세가 60만 원씩 나가다 보니까 이제 한계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소연을 해서 상담한 그런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분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좀 신용 점수를 높여드렸나요? 우선 이제 가장 지금 힘들게 브레이크 작용을 하고 있는 대부 대출을 먼저 대환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부 대출이 끝난 이후에 제1금융권으로 옮겨 타는 두 가지 절차를 이제 병행해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권장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까 강사님께서 대부업 대출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환 대출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저희 소민금융진흥원 안에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대출금 중에서 햇살론 15라는 상품이 있어요. 이 15라는 상품이 최고 한도는 2천만 원까지이고 네. 장점은 제1금융권에 취급하기 때문에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최저 신용자 대상이다 보니까 금리가 조금 높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5년짜리, 3년짜리 두 종류가 있는데 5년제로 약정을 하게 되면 15%대 금리가 나가지만 매년 1.5%씩 금리가 자동 감면이 돼서 5년 차에 9%로 떨어지게 되고 3년 약정하시게 되면 1년에 3%씩 금리가 자동 감면이 돼요. 그럼 아직 3년 차 9.9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중금리 대출성 상당히 인기 있는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네, 이분이 이 햇살론 15를 통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한도가 2천만 원이지만 50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별로 안 나왔네요. 네, 500만 원밖에 안 나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대부업 대출 300만 원 상환하고 캐피탈 중에 일부 200만 원을 먼저 일부 상환을 하셨는데 한도가 조금 나온 것이 아마 장기 연체 이력도 있고 대부업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한도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네. 그렇게만 해서도 점수가 629점에서 683점으로 54점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역시 그 대부업 대출을 없애니까 좀 신용 점수에 훨씬 좋은 영향을 끼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직 정리가 다 안 됐잖아요. 네. 2차 대환 또 해야 될 것 이게 같은데요. 이제 684점 정도로 올라오면 어느 정도 700점이 가까이 보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좀 생기고 또 1금융권의 대환 대출금 중에서도 어디에서 얘기할 만한 그런 위치가 좀 되거든요. 이번이 주거대은행이 이제 H은행인데 거기 가서 전체 대출금이 2,700만 원인데 세방월시로 통 대환을 해달라. 원래 세방월 총한도 3,500만 원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대부업을 없애는 순간에 점수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주거래은행에서 이걸 세방월시 2,700만 원 받아가지고 금리도 8.8%대. 다 대환을 했어요? 네, 통대환했습니다. 그러다 점수가 많이 올라갔죠. 그때 올라간 점수가 네. 683점에서 740점까지 57점 상승했습니다. 원래 1금융으로 통대환한 것 치고는 많이 안 올랐지만 장기연체 이력이 있어서 네. 그 정도는 그래도 훌륭하게 성공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도 처음 시작은 그러니까 대부업 대출을 보유한 600점 초반대의 신용 점수였는데 어쨌든 100점 이상 상승을 한 거잖아요. 많은 분들한테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대부업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을 하시면 언제든지 대환이 가능하다. 점수를 올릴 수 있다. 그런 걸 좀 많은 소비자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서 채무조정 중이어도 이제 꾸준히 자기가 관리를 하면은 신용 점수를 높일 수 있고 또 대부업 대출을 보유하고 있어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이제 적절한 상품으로 대환을 하면 신용 점수 개선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 받고 이제 두 번째 사례자 소개해 주시겠어요? 두 번째 사례는 좀 특수한 사례인데 이분은 31살 30대 초반인데 결혼을 일찍 하셨더라고요. 근데 자녀가 셋이 있어요. 6살, 3살 막 태어난 한 달 안 되는 아이하고 3명이나 있는데 중소기업체 근무하시고
연봉은 많지 않아요. 3,300, 한 달에 235만 원 소득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녀가 셋이다 보니까 기존에 쓰는 승용차가 좀 한계가 있어서 7인승 차량을 렌탈할 목적으로 신용 점수를 좀 올리고 싶다고 해서 저희 상담이 들어왔었어요. 현재 점수는 662점인데 총 대출금 1억 2,500이고요. 네. 전세대출 1억을 빼면 저축은행이 1,000만 원, 캐피탈의 중고차 할부 1,000만 원, 이게 금리가 18% 높아요. 대부업 500만 원 20%짜리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분은 뭔가 소득 대비 대출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은데 또 젊은 분인데 아이가 3명, 다자녀 가정이다 보니까 좀 대출금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분은 이제 기혼자인 걸 감안하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요. 결혼을 좀 빨리 해서 그렇고 자기는 7인승 차량을 렌탈하는 게 큰 목표라서 조급한 마음으로 좀 들어오셨습니다. 이분. 네. 그러니까 가정적인 아빠 신가 봅니다. 아빠 맞죠? 예. 근데 한 달 월급이 아까 이제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7인승 차량을 렌탈하려면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꼭 도와드려서 또 자녀들이 이제 다자녀시잖아요. 네. 애국자시거든요.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도 좀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또 올려드리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새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그 아이들 엄마는 또 직장 생활을 못 하시고 외벌이로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거주하는 데가 이제 지방 중소도시인데 생활비는 많이 들지 않고 주거비도 많이 들지 않고요. 또 요즘에 다자녀는 국가 지원하는 게 많이 있어요. 출산 축하금도 나오고 정부에서 공과금 감면도 있고 장학금 지원도 있고 또 KTX 타면 뭐 50% 감면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뭐 키울만 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분한테는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제가 권장해드려서 일단 희망을 드렸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출도 해줘요? 네, 맞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네. 예. 근로복지공단은 대출을 직접 하지는 않고요. 거기서 이제 조건이 맞으면은 보증서를 발급을 해주고 그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 취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조건은 좀 까다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지만 이제 조건만 맞으면은 취급 조건은 굉장히 유리하죠. 아주 뭐 정확히 예리하게 보셨는데요.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중에서 자녀 양육비 대출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녀 양육비 대출은 굉장히 생소한데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네, 대출 대상자 조건은 첫 번째는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월 소득이 252만 원 이하여야 되고 세전 소득으로. 세 번째는 어린이가 7세 미만, 네. 1인당 500만 원, 최고 2천만 원까지 대출 지원이 가능한데요. 금리가 연 1.5%로 그리고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4년 불안 상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금융이나 대부업 네. 대출 이런 거를 대환을 그렇습니다. 하신 거예요? 네, 그걸 목적이죠. 아. 이 정확히는 캐피탈하고 대부업 대출 1년간 그 금융 비용이 280만 원이 나와요. 이거를 1.5%차로 대환하니까 1.5%짜리 한 달, 1년의 이자가 22만 원밖에 안 나와요. 280만 원에서 22만 원? 네. 와. 결국엔 지금 이제 한 달치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연간 257만 원 정도의 이제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그런 대출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걸 강사님이 연결을 해주신 거잖아요. 소개해주시고. 네, 그렇죠. 와, 진짜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이자도 절감하고 신용 점수 또 상승하고 대환했으니까. 그렇죠? 차량도 렌탈하시고. 차량도 렌탈할 수 있고. 와, 그럼 이분은 결과적으로 신용 점수는 또 얼마나 상승하셨어요? 연 1.5%라는 그 저렴한 대출금으로 이제 캐피탈 대부를 대환했고 남아있는 거는 전세대출 1억하고 저축은행 햇살론 1,000만 원으로 전부 이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신용 점수가 662점에서 771점으로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요. 네, 기존에 그 많던 대출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대단하네요. 109점이나 상승한 거잖아요. 네. 근데 강사님, 그러니까 중고차 할부 금융이 아까 그 신용 점수를 많이 하락시킨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근데 이분 경우에는 중고차 할부 금융이 완제가 됐잖아요. 그럼 신용 점수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중고차 구입할 때 캐피탈 중고 할부 금융은 1금융 중고차 대출보다는 금리가 비싸고 네. 점수를 많이 깎아먹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1금융권에서 중고차 담보대출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대출 한도는 조금 적게 나올 수 있지만 신용 점수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네. 중고 할부금 대출 완제가 아마 신용 점수에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이 사례에서는 금융 비용도 연간 257만 원을 네. 절감했고 중고차도 처분했고 또 전 가족이 탈 수 있는 7인승 차량 렌탈도 이제 싼 이자로 대여할 수 있게 됐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유독 이번 컨설팅은 정말 보람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신용 점수를 올려서 차량 렌탈비를 절감하자는 목표 하나 가지고 시작한 건데 말씀하신 대로 금융 비용도 줄이고 점수도 올리고 렌탈도 가능했는데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이분은 그 렌탈 할 때 보증금 1,500만 원 들어가게 되는데 중고차 할부가 끝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차량 대금으로 보증금으로 입금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렌탈비가 원래 23만 원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거의 추가적인 비용이 없이 대환 하나만 가지고서도 차량 렌탈을 그냥 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는 이제 7인승 차량으로서 다자녀한테 행복을 좀 드리지 않나 싶어서 네. 보람 있는 상담이었습니다. 네, 이번 사례를 통해서 맞춤형 금융 컨설팅이 월 금융 비용 절감과 그다음에 신용 점수 상승 그리고 또 실생활에 가장 필요했던 7인승 차량 렌탈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배워볼 수 있었고 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 자금과 또 중고차 할부 완제로 신용 점수 개선뿐만 아니라 또 가계 부담도 현저히 줄인 전략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네, 또 오늘 그런 두 가지 사례를 보면서 신용 점수를 관리한다는 게 생각보다 또 우리 삶과 가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또 대부업 대출이 있어도 또 다자녀 가정이라도 맞는 금융 상품을 잘 활용하고 또 작은 실천들을 이어가면 신용 점수가 이렇게 오를 수 있다.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또 햇살론 15라든가 또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같은 그런 공공기관의 정책 자금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신용 점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 우리 가족의 미래와 더 나은 기회로 가는 열쇠입니다. 대출이 많든 또 연체 이력이 많이 있든 모든 분들이 지금부터라도 포기하지 않고 금융 습관을 개선한다면 누구든지 변화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작은 성공이 쌓여서 결국에는 큰 변화를 만드는 것을 오늘 두 분의 사례를 보면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꼭 내 신용 점수와 금융 생활을 점검을 해보시고 도움이 되는 정책 대출과 그다음에 금융 꿀팁들을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신용 점수 1타 강사였습니다. 다음에도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